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입니다.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SUV 기함이고 현행 모델은 3세대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신형 투아렉은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국내 엔진 라인업은 V6 디젤 한 가지고요. 프레스티지와 R라인 두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투아렉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고요. 투아렉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같은 틀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터프한 그런 이미지고요. 기존처럼 그릴은 가로 라인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폭이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릴에 적용된 선들이 좀 굵어서 저것 때문에 좀 더 터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투아렉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사양이 좋아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헤드램프죠. 기존에 비해서 사양이 좀 더 좋아진 IQ 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브랜드에선 처음이죠. IQ 라이트는 주행 속도는 물론 내비게이션 정보와 GPS, 카메라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해서 개별적으로 LED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야간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이 헤드램프에는 웰컴 라이트와 애니메이션 효과도 포함이 됩니다. 웰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은 차들이 앞쪽에 길게 조명이 들어가면서 웰컴 세레머니의 그 효과도 좀 더 강조가 되는데 이 투아렉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차들과 달리 헤드램프에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적용이 되니까 이거는 좀 차별화된 요소죠.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 제공 차량이어서 차고에 따라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는데 가장 낮게 하면은 굉장히 좀 웅크린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앞뒤의 오버행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차문을 열면은 바닥을 비추는 퍼들램프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기존의 폭스바겐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 같아요. 부분 변경이 되면서 후면의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기존의 투아렉과는 좀 다른 이미지네요. 기본적인 틀은 그러니까 좀 낮게 내려온 그런 엉덩이는 초대 모델부터 이어져온 그런 모습인데 디테일들이 보면 약간 좀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와 함께 테일램프에도 웰컴 세레머니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쪽처럼 이 뒤쪽 역시도 웰컴 세레머니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약간 의외인 것 중 하나가 이 차 머플러가 장식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가솔린 모델도 머플러가 그냥 장식인 경우가 많은데 투아렉은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머플러가 장식이 아닙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285에 45와 20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가 220이니까 요즘에 UHP로서도 굉장히 트레드웨어가 낮은 편이죠. 참고로 투아렉은 리어의 스티어링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투아렉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외장 디자인은 좀 바뀌었는데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거의 같아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아렉은 폭스바겐 SUV 기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장재가 꽤 좋아요. 그러니까 좀 남성적인 디자인에 비해서 이런 상단에 우레탄 만져보면은 또는 가죽을 만져보면은 굉장히 좀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재 자체는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신차들 보면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크면은 차에 탔을 때 좀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차가 계기판이라든가 특히 모니터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처럼 모니터 사이즈도 좀 큼직큼직해서 그것 때문에 실내 타면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신차들은 하이그로시가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 샌더 플로어 쪽에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어요. 모니터는 기존처럼 1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모니터 사이즈가 다들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15인치는 업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모니터의 사이즈라든가 보는 기능성 이건 좋은데 사이즈를 늘리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비율이 여전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밑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면서 밑적으로는 그렇게 썩 예쁜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물리 버튼은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버튼이 아예 없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그래도 홈 버튼이라도 하나 있는데 투아렉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반드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게 이제 홈 화면이죠. 홈 화면은 기본 첫 페이지가 이 화면이고요. 투아렉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제 편의 사양이 좀 더 좋아졌는데 사실 내비게이션이 길찾기, 그래픽 이건 되게 좋아요. 되게 잘 보입니다. 홈에서 페이지를 넘기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분할 화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량 상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오일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침판도 마찬가지고요. 오디오는 다인 오디오 옵션이 적용된 사양인데 출력이 730W거든요. 그 와트에 맞게 음량 자체가 좀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큰 화면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시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고요. 투아렉은 이 상단에 이 아이콘들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주로 자주 사용하는 그 메뉴 그 큰 아이콘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전화, 라디오, 차량이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그리고 이 차가 모니터 터치할 때 반응이 조금 버벅거려요. 여기 이제 트릭 컴퓨터 화면이고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차량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타이어라든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투아렉이 갖고 있는 사양 중에서 IQ 라이트가 가장 좋은데, 여기서 IQ 라이트 추가 기능이라든가 또는 컴포트 조명 또는 미등 애니메이션, HD 라이트 애니메이션, 이것도 영상 1, 2, 3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ADS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장치는 무드 조명이죠. 이 차가 폭스바겐의 사실상 기함인데 그런 만큼 또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무드 조명이 꽤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막 S클래스처럼 되게 화려하게 들어간 건 아닌데 약간 좀 미래적으로 들어갔어요. 안팎의 디자인은 좀 약간 터프하고 그런데 무드 조명은 좀 되게 섬세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특히 상단에 적용된 무드 조명을 보면은 약간 좀 아우디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무드 조명은 윤곽과 앰비언트, 그러니까 부위별로 색상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전체적으로 좀 조명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서 2열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고요. 특히 오버헤드 콘솔 있잖아요. 여기에 적용된 이 실내등도 이게 꽤 밝습니다. 심지어 2열에 적용된 독서등 있잖아요. 그것도 보통의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밝아요. 계기판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디지털 콕핏이 있는데 자동과 클래식, 보기 1, 2, 3가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그러니까 가속, 연료 소비량, 주행거리 등등.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시스템 설정이 나오고요.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도 매우 긴급만 수신,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여기는 오디오 관련 화면이고요. 공조장치는 물리 버튼이 없고요. 전부 다 아이콘으로 처리를 했는데, 근데 요 아래쪽에 공조장치가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C 오프 공조, 요걸 누르면은 공조장치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이게 전부 다 아이콘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오토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람 세기 같은 것도 이쪽에서 이거 다 하니까 이게 뭔가 약간 좀 조작을 할 때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죠. 심지어 이게 모니터가 크기 때문에 약간 좀 멀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운전자 ADS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이거는 외기내기고요. 참고로 공조장치는 여기서 리어도 이렇게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이리어 뷰 화면이고요. 이 카메라의 화질이 꽤 좋습니다. 심지어 모니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더 되게 넓게 보이고 심지어 선명하죠. 그리고 3D를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요 상단에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이런 앵글이 표시가 됩니다. 심지어 이 차는 조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쪽에 카메라가 돌아가서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데, 이게 돌아가는 조향하는 그 폭이 되게 큰 편이에요. 사실 벤츠도 요즘에 보면은 이 기능이 같이 있는데, 이게 저 벤츠보다 더 많이 앞에 카메라가 돌아가네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핸드폰을 수납을 하고도 이게 공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USB 단자와 C-볼트가 있고요. 이 차의 사이즈에 맞게 컵홀더의 크기는 꽤 큰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크기도 하지만 좀 깊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는 기존과 같은 디자인인데, 이거 역시도 뭔가 투아렉에 맞는, 또는 투아렉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어 레버 타입인데 좀 되게 짧고 뭉툭하죠. 그리고 키는 이런 디자인인데 딱 버튼이 이렇게 3개만 있네요. 기어 레버 뒤쪽에는 비상등과 ESC 온오프, 그리고 오디오 볼륨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 볼륨 다이얼이 좀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곧바로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로 변경을 합니다. 참고로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게 많아요. 보통은 파워트레인, 서스펜션 이 정도만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공조 기능, 라이트 보조, ACC 또는 구동 장치까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서 보통의 차들보다 조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제공 차량에서 이쪽의 다이얼로 차고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운전대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 운전대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 인터페이스, 배열도 기존과 동일하죠.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고요.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게 기본 화면이고요. 여기서 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고,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지도, 그러니까 이 지도 상태를 가운데로 크게 띄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뷰 버튼 누르면 전체 화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지털 콕핏에서 이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목적지 정보, 나침판 또는 고도, 오디오, 가속, 연료 소비량, 주행거리 등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차의 가격이나 사이즈 대비해서 이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여기에는 ACC나 경로 안내, 레인 어시스트,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도 연동이 되긴 하죠. 그리고 다른 브랜드엔 잘 없는데 이 차는 표준이 있고요. 색상이 눈 쌓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눈이 하얗잖아요. 하얀색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메뉴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이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투아렉은 기존에도 시트가 꽤 좋았는데 부분 변경 모델 역시도 시트가 가장 그 착자감이 좋은 수준이에요. 하반신은 물론 상반신까지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감싸주는, 심지어 쿠션도 약간 좀 폭신해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차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차는 등 상단과 시트 상단이 좀 닿는 면적이 넓어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의외로 1열의 유리는 이중접합이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 사양이면 당연히 이중접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중접합은 아니고요. 대신에 좀 두껍습니다. 보통의 이중접합보다도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당연히 1열만큼은 아니지만 2열의 착자감이나 거주성 역시도 꽤 좋은 편이고요. 일단 이 차는 2열 도어가 좀 넓게 열리는 편이어서 드나들기가 좀 편하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레그룸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천정도 높고 또 좌우의 폭이 넓어서 레그룸 대비해서 더 거주성이 좋게 느껴집니다. 2열 시트 역시도 1열처럼 쿠션이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좌판 같은 경우에도 제 기준으로 보면 그게 짧은 편 아니고, 보통 2열 시트는 좌판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좌판 길이도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이게 약간 너무 평평해서 이 위쪽이 살짝 좀 뜨는 느낌은 있죠. 그리고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 정도로 눕힐 수가 있습니다.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기본 마운트가 조금 높다 보니까 시트를 가장 맞춰도 이게 지금 볼이 좀 높은 신발인데 이렇게 공간에 여유가 있죠. 좌우 역시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 가운데 부분은 약간 높게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좀 폭이 넓어요. 그래서 뭔가 이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좌우의 공간감을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가 있고, 보통 송풍구가 이제 여기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양쪽 B필러에도 송풍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여기도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에 있고요. 1열과 달리 여기는 따로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죠. 그리고 암레스트가 넓은 거에 비해서 여기 딱 컵홀더만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가 좀 공간이 좀 많이 남는 느낌?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투아렉이 이 파노라마 루프의 그 면적이 꽤 넓은 편입니다.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까지 거의 쭉 뻗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이 가운데 빔 있잖아요. 이게 안에가 꽉 차 있는 건 둘째치고 이 빔의 그 소재 자체가 약간 부드럽네요. 약간 보통 그냥 딱딱한데 이 차는 좀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부분의 그 소재가 좋네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은 이만큼이 남고요. 2열 역시도 이중접합은 아닌데 이게 되게 두껍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고요. 기본 트렁크 용량은 810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800리터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우디 Q8이나 카이엔 기본형 보면은 2열 시트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딱 접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는 다른 SUV 대비해서 트렁크에서 2열 시트까지 이어지는 게 경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사용해서 이 트렁크에서 이 차고를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이런 그 버튼이 있죠. 정차 시 소음은 디젤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인데 확실히 V6가 4기통보다 비슷한 음량이라고 해도 그 음색 자체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행 중에도 당연히 좀 더 부드럽고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조금 많아서 그런지 주행 중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정차 중에는 에어컨이 꺼진 상태에서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좀 자잘하게 진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주행거리가 8000km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승차로는 좀 주행거리가 긴 편이죠.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에어컨 키면은 초반에 이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 에어컨 유무와는 상관없이 진동은 거의 일정한 것 같아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V6 3.0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86마력이고요. 그러니까 이 파워트레인과 출력은 기존과 동일하죠. 파워트레인이 기존과 동일해서 주행 느낌도 기존과 사실상 거의 같은데 하체의 느낌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 에어 서스펜션은 댐핑의 그 작동 범위가 기존 대비해서 조금 더 넓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유럽차들의 에어 서스펜션은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 특히 좀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차 역시도 특히 컴포트 모드에서 이렇게 저속으로 다니면은 좀 되게 약간 좀 출렁거립니다. 기존과 비교하면은 같은 3.0으로 비교할 때 댐핑은 조금 더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고요. 요즘에는 디젤이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차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디젤이 좀 어울리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투아렉이 그렇습니다. 투아렉이 데뷔할 때 당시의 트렌드와는 달리 좀 오프로드를 강조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투아렉은 여전히 좀 이 디젤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실제로 아주 저속이나 정차 시에는 소음과 진동이 가솔린보다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주행 중에는 그런 단점이 많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무거운 SUV에는 토크가 강한 V6 디젤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투아렉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주행 중에 그 전방 시야도 꽤 좋습니다. 이게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이 차가 포지션이 약간 좀 묘한 게 분명히 포지션은 높은데 그렇다고 좀 되게 껑충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앞쪽에 시야가 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폭스바겐 차들이 그렇긴 한데 이 차도 딱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차 전체 실내가 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유리 같은 경우도 이게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차들 대비해서 이 틀 안쪽까지 더 이렇게 깊게 올라가요. 양쪽에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가 최소화가 되어 있고요. 폭스바겐은 사각지대 경고가 이쪽에 붙었잖아요. 사이드 미러. 저게 그 램프 자체가 크기도 한데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후방 시야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고요. 투아렉이 아주 큰 차는 아닌데 이 차가 또 리얼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은 꽤 짧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아주 여유가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나가죠. 투아렉은 데뷔부터 지금까지 그 컨셉 자체가 굉장히 일관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도 뭔가 그 접근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고 이 지금 가장 최신형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SUV라고 해도 대부분 다 가솔린이고 디젤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뜻 손이전을 안 갈 수가 있는데 막상 또 운전을 해보면은 타고 다니는 자체는 또 굉장히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승차감이 일정하게 좋습니다.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들은 충격 흡수 능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그런 사례가 많고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단단한 듯 하지만 좀 요철 부근 또는 푹 파인 곳 이런 데 지날 때도 실내로 또는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그런 충격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고회전을 제외를 한다면은 운전자가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구간이 이렇게 저속 저회전에서 가속을 할 때인데 이때 이제 외부 소음이 작기 때문에 이 엔진 소리가 좀 잘 들리죠. 투아렉은 이 엔진 소리가 디젤 특유의 소리이긴 한데 그 음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통 폭스바겐 예전부터 디젤이 그렇듯이 고회전을 많이 써도 음색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어서 회전수 많이 써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죠, 귀에. 그리고 보통 방음 또는 외부 소음의 차단은 차 급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보통 비싼 차면은 그만큼 방음을 많이 하는데 이 차도 폭스바겐의 SUV 기함이기 때문에 하부 쪽에 방음을 잘했습니다. 특히 트레드웨어가 220대밖에 안 되는 피제로 타이어인 걸 감안을 하면은 방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을 지날 때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가 좀 잔잔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보통 이 가격대면은 당연히 이중격 파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1열 유리도 이중격 파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또 이중격 파업이 아닌데 보통의 이중격 파업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또 두꺼워요. 그래서 옆쪽에서 들려오는 그런 외부 소음 이건 또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투아렉은 각 모드에 따라서 이 댐핑이나 파워트레인의 차이도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컴포트에서는 하체가 가장 좀 부드러운 세팅이고 이 파워트레인의 반응도 이게 좀 마일드하죠. 근데
이 컴포트가 좀 너무 부드럽고 출렁거리고 여유가 있다 할 때는 이게 노말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 노말이 가장 좀 적당하지 않나. 특히 고속으로 달릴 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이 노말이 가장 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상하의 출렁임도 좀 줄어들고 파워트레인의 반응도 적당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가 타이어를 보면은 굉장히 좀 스포츠성을 강조한 그런 선택이잖아요. 근데 막상 회전할 때 제어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약간 뭐 미니밴이나 이런 차들처럼 되게 좀 적극적으로 좀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어가 뭐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지고 그럴 때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아까는 노말이었고 지금은 스포츠 모드인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차는 좀 제어가 많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이버 모드에 상관없이 이렇게 제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지금 차가 상태가 약간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이런 제어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비교적 제어가 좀 일찍 들어가는 편입니다. 가속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7초인데, 그러니까 3.0 디젤, 그러니까 요 사이즈의 SUV 중에서는 그냥 가장 빠른 편에 속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게 동일한 엔진에 이게 Q8 3.0 TDI보다도 좀 더 빠르고요. GV80 3.0보다도 좀 더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Q7 3.0 TDI와도 뭐 대략 비슷하고, 참고로 투아렉이 이번에 부음 변경이 되면서 최고 출력은 동일한데 제로백과 최고 속도 수치가 조금 줄었거든요. 대신에 연비는 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출력의 수치는 같지만 그 세부적으로 좀 튜닝을 달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디젤 엔진이 그렇듯이 고속까지 좀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편인데, 이 차가 중간 영역까지 쭉 나가는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일드하게 쭉 리니어하게 가속이 돼서 뭔가 제원상 최고 속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또 계속 밟고 있으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21에서 23 이 정도가 나와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 그리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도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8, 17은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디젤이 효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가 기름을 거의 가득 채우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어저께 받았을 때 1020km였거든요. 제가 투아렉은 타고 다니면은 승차감이 꽤 좋다 또는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도 마찬가지예요. 1열보다는 2열 승차감이 조금 못한 것 같지만 2열 역시도 승차감이 꽤 좋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2열 역시도 뭐 안 좋은 노면이나 뭐 이렇게 파인 곳 지날 때 2열 승객에게 전해지는 그런 충격 있잖아요. 그거를 대체로 다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2열의 승차감도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결정적으로 2열이 레그룸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다른 부분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거주성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도 있는 것 같고,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2열 시트가 가장 좋지 않나. 제가 1열 시트가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열 시트도 그 2열 중에서는 또 가장 괜찮은 수준이고 또 넓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보면은 차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왜냐면 이 스포츠로 내리막 돌 때 뭔가 그 모션이 되게 스포티하거든요. 근데 막상 제어가 막 들어오고 나오고 빠지는 게 약간 거칠어서 이 차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투아렉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뭐 승차감이나 파워트레인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도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고속으로 주행 시 좀 상하 바운싱이 약간 좀 너무 출렁거리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반면에 스포츠까지 안 가고 노멀로만 바꿔도 고속 안정성이 한결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주행 시 상하 바운싱이 한결 좀 절제가 돼요.
그리고 고속 주행 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람 소리가 일정하게 나는 건데, 그러니까 고속으로 주행 시 어디 하나 이렇게 좀 새는 그런 소리 없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풍조음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번에 부분 변경된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투아렉 같은 차가 모델 체인지 주기 텀이 좀 길잖아요. 이 차도 그런데 그걸 감안을 해도 바뀐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죠. 외장 디자인이 바뀌고 전체적인 사양이 좋아진 거. 사양이 좋아진 거는 헤드램프가 가장 눈에 띄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기존과 같은데 안에 있는 아이콘들 그래픽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되게 영한 분위기여서 외장 디자인과 약간 좀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투아렉은 폭스바겐 그룹 내에 SUV가 되게 많잖아요. 그 SUV들의 모체가 되는 그런 모델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가성비가 좋은 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 SUV에 지금 이 차가 이제 1억이 넘잖아요. 프레스티지가 1억을 넘게 쓴다,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말도 맞지만 기본 뼈대 자체가 되게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성능이 괜찮고, 그리고 사양이 좋아요. 투아렉이 프레스티지만 해도 뭐 알라인까지 안 가도 온갖 편의 장면이 다 있거든요. 심지어 소프트 클로징도 있죠. 사실 소프트 클로징은 요급의 SUV에서는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사양인데, 이 차에는 또 적용이 돼 있고요. 물론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전체적인 사양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SUV 기암다운 그런 사양이긴 합니다. 사실 요즘에 디젤을 이제 새 차로 사는 게 약간 좀 망설여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면은 일상에 발로서 타고 다니기에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아닌가. 물론 이제 기존에 비하면은 또 가격이 한 1,000만 원 이상 오르긴 해서 요즘에 이제 차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차의 크기라든가 사양을 보면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성비가 의외로도 괜찮은 차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딱 지금 1억이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 사양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된 SUV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모니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편의상이 좋아지긴 했는데 모니터랑 내비게이션이 좀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일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경고, 안내가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 표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구간 단속에서 그 평균 속도 이런 거 표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요즘에 그 내비게이션의 그 목적 중에 하나, 기능성 중에 하나가 가속 카메라잖아요. 그게 거의 절반인데, 또 최근에는 국내 구간 단속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구간 단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반쪽짜리인 거죠. 내비게이션 자체의 그래픽이나 디자인은 좋아요. 근데 기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되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입차들도 T맵을 많이 채용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좀 단점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카플레이를 또는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데, 심지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연결을 하면은 또 버벅거려요. 이 모니터가 유난히 좀 버벅거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넘어가고 그럴 때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잔상도 남고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이 버벅거립니다. 혹시 이게 좀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차가 시승차로는 좀 많은 주행거리가 이제 8,000km가 넘었는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방진 대책은 되게 좋아요. 대신에 제가 3년 전에 탔던 차에 비하면은 이게 모니터가 조금 더 버벅거려서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겠네요. 반면에 보통 폭스바겐 그룹의 차들은 전체 ACC 사용할 때, 가감속할 때 릴레이 떨어질 때 띡띡 하고 그런 소리가 났는데, 요즘에 보면 투아렉 포함해서 그런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예로써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 3.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